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오늘은 문단의 권위 있는 문학상인 제30회 공초문학상을 최근 수상하신 최금여 시인을 만납니다. 최금여 시인은 1939년 함남 영흥 출생으로 1962년 자유문학의 소설이 당선되었고 1998년 문예운동을 통해 넉깎이 시인으로 문단에 나온 분입니다. 사선 국회의원과 장관, 헌정회장 등을 지낸 신경식 전 의원의 정치가 아내로 내조에 힘쓰다 어린 시절 가졌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뒤늦게 시인으로 문학활동을 재개했는데요. 늦었다는 것이 오히려 창작의 촉진제가 되었다면서 등단 이후 3년의 한권꼴로 시집을 펴내는 열정적인 창작활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인 스스로 시는 제 안에 떠돌고 있는 불안과 공허, 허기를 달래줬으며 목이 마를 때마다 시를 쓰고 읽었다고 수레합니다. 영정사진 놓는 그 자리에 사진 대신 시인답게 힘주어 쓴 육필시 한 편 놓으면 어떨까라고 진술한 자신의 시 육필시 식구처럼 시인에게 시는 영정 대신 놓이길 바라는 시인의 몸이자 영혼이었습니다. 시인은 그동안 2006년 저 분홍빛 손들, 2007년 큐피드의 독화살, 2012년 길 위에 시간을 묻다, 2013년 바람에게 밥 사주고 싶다, 2022년 기둥들은 모두 새가 되었다 등 8건의 묵직한 시집을 펴내셨고 할판 인사로 펴낸 한 줄 혹은 2줄 등 2권의 시선집이 있으며 이력시집과 영력시집 각 한 권을 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시인협회 이사, 한국문예협회 국제팬자문위원, 대한일보 기자, 한국여성문학인의 이사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시집 저 분홍빛 손들로 한국문학비평가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작가에 올랐고 시집 큐피드의 독화살로 제30회 한국현대시인상을 수상했으며 제19회 국제팬문학상, 제8회 바움문학상, 제8회 한국여성문학상에 이어 이번에 제30회 공초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지난 6월 2일 수상한 제30회 공초문학상 수상작은 건작 시집 기둥들은 모두 새가 되었다에 수록된 시 서쪽을 보다입니다. 서쪽을 보다. 최금여. 우리는 동쪽에 있다. 남편은 늘 동쪽 벽에 기대어 앉아 서쪽 벽을 보고 있다. 액자 속 인물들은 표정을 바꿀 생각이 없다. 40년 된 소철은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다. 반가운 적이 없는 기억들이 꽃진 화분에서 기어나와 틈새를 찾아다니며 핀다. 르누아르의 여자는 그림 속에서도 르누아르를 사랑한다. 꼭 하고 싶은 말은 냉동실에 넣어두고 죽음은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매일 정장 차림으로 날씨를 읽는다. 서쪽 벽은 늘 춥고 어둡다. 바라보는 중이다. 최금여 시인은 그동안 삶의 근원에 대한 섬세하고도 심미적인 탐색과 근원을 사유하는 깊은 언어적 자의식으로 자신만의 시세계를 구축해 왔으며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는 시인의 예지와 더불어 생성과 소멸 사이에 놓인 존재에 대한 거룩한 응시와 성찰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수상작 서쪽을 보다에 대해서도 서정시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작가 특유의 감성과 문체로 시적 울림의 폭을 드넓게 열어가고 있다는 호평을 받았는데요. 이건배, 신달자, 허영만 심사위원은 이 작품에 대해 동쪽과 서쪽이 대칭되면서 자신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아이러니를 환유의 기법으로 처리함으로써 자기의 감정 표현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이 억제력은 늘 동쪽 벽에 기대어 서쪽 벽을 보고 있는, 그것도 늘 춥고 어두운 벽을 보고 있는 남편을 통해 자칫 삶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을 경계하는 긴장감을 팽팽하게 유지한다. 이 긴장감의 유지는 최 시인이 서정시의 본질에 충실하고자 하는 시적 장치로 보인다. 꽃진 화분에서 기어나와 틈새를 찾아다니며 피는 기억과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40년 된 소철은 존재에 대한 상상력이 한 편의 시 속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는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최검려 시인은 1948년 월남한 한경남도 출신의 실향민입니다. 영동포에 처음 자리를 잡았다가 곧바로 6.25 전쟁 발발로 다시 부산 영도로 터전을 옮겨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기에 최검려 시인은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긴 경험과 쉽게 뿌리내리지 못했던 삶으로 인해 누구보다도 민족 분단의 서름과 아픔을 뼈저리게 몸으로 경험한 시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아픔의 경험들이 문학적 토양이 되었고, 그래서 시인은 일찍이 분단에 따른 이산의 아픔과 통일의 염원을 노래한 시를 많이 썼습니다. 바람에게 밥 사주고 싶다. 최검려. 나무들아,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잠시도 너희들 잊지 않았다. 강물들아, 울지 마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좋은 시절이 오고 말 것이다. 바람아, 우리 언제 모여 밥 먹으러 가자.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 한솥밥, 우리들 함께 먹는 밥 먹으러 가자. 압록강아, 그날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흘러만 가다오. 이 시는 끝부분 바람아, 우리 언제 모여 밥 먹으러 가자.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 한솥밥 구절을 통해, 그리고 압록강아, 그날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흘러만 가대오라는 간절한 기원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절체절명의 과제인 통일은 물론 그 바람을 전 인류가 공감하는 보편적인 인류애로 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는 실향민의 통곡이요 눈물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우리 함께 먹을 한솥밥이 상징하듯 조국의 통일과 화합, 민족의 영원성을 강구하는 간절한 기원문이요 피맺힌 절규라 하겠습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시에는 대부분 이념이 개입되거나 행사시로 지어져 큰 감동을 주지 못하는데, 최검려 시인의 시 바람에게 밥 사주고 싶다는 그런 요한은 차원을 완전히 달리합니다. 통일을 노래한 시에 흔히 등장하는 남북이나 고향 같은 어휘는 아예 등장하지 않고 나무와 바람, 강물을 마치 우리 민족의 구성원, 우리네 한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며 반가워하는 시법을 구사합니다. 그러기에 나무들아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는 안부는 너무나 인간적이며, 강물들아 울지 마라고 하는 따뜻한 위로는 우리가 한 몸이 되는 좋은 시절이 오고 말 것이라고 하는 통일의 의지를 강하게 담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통일이나 실향의 아픔 같은 의의 하나 없이도 실향민이 가지는 아픔을
절절하게 느끼게 하는 시이며 이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물론 분단을 넘어 통일의 염원과 의지를 강하게 읽을 수 있는 시편이라 하겠습니다. 최금려 시인의 제30회 공초문학상 수상과 시집 기둥들은 모두 새가 되었다 출간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아직까지 금가파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